북악 스카이웨이 이렇게 치면 돼요. 맞아. 북악 스카이웨이. 약간 너무 명령하듯이 얘기한다. 아, 북악 스카이 안내해줘 이러면 안 돼.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알아듣더라고요. 약간 하대야. 보통 A3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네. 해치백부터 떠오르거든요. 아. 이 차는 또 세단이에요. 유럽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는 게 A3라고 하는데 아마 세단 모델은 아닐 테고 해치백 모델일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이게 세단보다 그냥 해치백을 가지고 왔다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좀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 차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우디 라인업 중에는 뭐 큐터와 함께 엔트리 모델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2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버리게 되는 차고 이제 1열에 운전자 중심 그리고 많이 타봤자 2명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환경에 모든 게 맞춰진 차량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차가 좀 작아요. 아반떼보다도 차가 짧고 대신에 전폭은 조금 더 비슷할 정도? 이게 또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실내가 저는 그렇게 답답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았던 거는 시승차를 받으면은 평소에 제가 소형차를 타다가 큰 시승차를 받으면은 크기 적응할 때까지 그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받자마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차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거나 이럴 때 바로바로 반응해주고 이런 거는 큰 차에서는 구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일단 아쉬운 점 하나가 이 전자식 변속기 레버가 들어가면서 사실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요. 공간이. 그쵸. 이거를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냥 비워둔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운전을 좀 하다 보면은 좌우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약간 캐스퍼가 생각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 거울로 쓰면 안 돼요? 거울 여기 있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창문 스위치 쪽에 이게 너무 플라스틱한 느낌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아우디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 조금 더 고무 같은 이런 쿠션감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차 재밌는 게 그 손잡이 도어 핸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은 이제 옆으로 손가락을 넣거나 위에서 이렇게 잡는 방식인데 맞아. 얘는 뭔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네, 그리고 재질이 약간 금속 재질을 차가운 느낌. 네, 다른 부분에서는 다 싼 재질을 써가지고 이런 것에서 포인트를 줬는데 이거 아마 덕분에 실내 소재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보면은 에어벤트의 좌우 높이가 달라요. 얘는 위로 올라가 있고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제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신선한데 되게. 네, 되게 신선하고 네.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신한 구성이 좋고 문제가 얘가 너무 높이 있어요. 아무리 이걸 최대한 내려도 네. 얼굴 쪽으로 바람이 계속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높은 거에 있어가지고 단점이 분명히 있다. 아 근데 이런 마지막 그 촉감까지 너무 좋은데 클링. 네.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그 슬라이딩이 안 될 것처럼 생겼는데 슬라이딩이 가능해요. 슬라이딩을 해버리면은 컵홀더 하나 못 써요. 근데 이게 진짜 잠깐이긴 하지만 네. 주행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죠? 그죠, 예, 예. 물론 엔트리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우디라는 브랜드는 네. 폭스바겐에 비해서도 조금 더 고급 라인업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감안했을 때 로드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안 올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우디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좀 아쉽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먼저 안 좋은 점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산차는 옵션, 수입차는 뭐 주행 질감이라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약간 대표적인 예가 이 차량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공조기 보면은 요새 한국 차는 아반떼만 가도 그쵸. 이 오토 버튼이 단계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네. 저 이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한 번 눌러서 바람을 그냥 세게 확 쏘아버리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네. 좀 불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국산차들이 잘 만들고 이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은 네. 그래도 전동식 트렁크는 들어가 있어야 될 거. 그다음에 이제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경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단순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차 가격이 한 4,500만 원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뭐 그랜저 3.5 4륜까지 들어간 차량과 가격이 뭐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하지만 이 차가 딱 주행을 해보면은 진짜 기본기에는 정말 충실하다라는 생각이 확연하게 들어요. 이렇게 작은 차인데 서스펜션의 세팅부터 뭐 엔진의 출력, 동력 전달, 제가 늘 강조하는 변속기의 그 피드백 반응 속도, 그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 뭐 반응성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승차감도 사실 뭐 기대도 안 했는데 왜냐면 이제 엔트리 모델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기대치를 낮췄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도 HZ 정도 가면은 정말 좋은 차지만 가장 이제 저렴하고 제일 이제 밑에 있는 막내 모델인데도 와 정말 이 서스펜션 세팅은 진짜 약간 놀랄만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지턱이나 이런 거를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이제 코너에서 차의 롤이 진짜 많이 억제가 돼 있고, 그래서 운전자가 굉장히 이제 안정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큰 요철이나 이런 거를 넘어갈 때 다르더라고요. 지금 그 드라이브 모드는 승차감, 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승차감 세팅하고 다니다가 평소에는 그냥 자동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엔진의 반응 속도인데 운전자가 체감될 만큼 많이 변동이 되고, 파워트레인을 보면은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한 1.6L 가솔린 터보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라고 생각을 했었고, 7단 DCT가 들어가 있어요. 아우디에서는 그걸 이제 S트로닉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물론 이제 저속 환경이나 어떠한 환경에서는 여지없이 그 DCT 미션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약간 네. 뭐 울컥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정말 소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변속기가 이제 막 고집을 막 부린다거나 아니면 막 불필요하게 변속 충격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순간들이 별로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빠르게 동력 전달을 해가지고 DCT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고연비, 고출력, 동력 그 손실을 낮추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녹여냈더라고요. 그런데 헤드 시프트를 통해서 작동을 시켜보면은 엄청 느려요. 이상할 정도로 한 박자 이상 느린 것 같아요. 한 2박자는 느린 것 같아요. 빨라야 되는 DCT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도 조작을 해보면은 되게 느리더라고.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이게 너무 이 폭이 너무 짧아가지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요거 손가락으로 조작을 할 때 조금 멀게 느껴져요. 손끝에 걸리는 느낌? 제가 손가락이 좀 짧은 편인데 제가 이제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2000cc 가솔린 터보라고 딱 들으면은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게 떠오르거든요. 출력 좋겠다. 연비 진짜 안 좋겠다. 지금 135km째 타고 있고, 근데 누적 연비가 지금 13.5km인데 막히는 소울길을 이제 주행 시간을 총 6시간인데 이 중에 한 3시간 정도는 꽉 막히는 소울에서 지금 다 다니는 거를 포함시킨 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들어있어서 신호 대기하거나 이럴 때 차가 이제 시동이 다 꺼져요. 다들 익숙하실 건데, 이 차에서 제가 처음 경험한 게 뭐였냐면은 탄력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속이 필요 없고 엔진 브레이크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은 차가 중립으로 빼버리는 그 코스팅 정도가 아니고 시동을 아예 꺼버리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 거거든요. 네. 완전히 쓰기 전에 이미 시동을 꺼버리잖아요. 네. 자세히 느끼면 바닥에서 이제 뭔가 기계음이 나면서 시동을 딱 끄는데, 그 지금처럼 저는 이제 아이들링 때는 아예 시동을 꺼버리는 게 제일 만족스럽더라고요. 전기차처럼 너무 조용하죠. 그리고 또 이게 가다가 만약에 앞차가 가까워지면은 네.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엔진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감속을 하는 게 좀 위험하니까 앞에 있는 센서가 앞차가 가까워지면은 시동을 다시 켜면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이제 준비를 해줘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거에 호기심이 많으니까 와 재밌다, 똑똑하다라고 느끼면서 타서 그렇지,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런 기능이 그냥 없다고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내 차 생각보다 연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다 가격에 반영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가격이 이제 좀 4,500이라는 그냥 가솔린 2.0 터보에 차도 작은데 4,500을 태워? 오케이, 거기까지.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가격에 대한 이 거부감이 조금 내려가는 건 맞아요. 지금 시동 꺼진 상태로 좀 탄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시는 거죠. 네, 몰랐어요. 저도 그냥 계기판 보고 알지 그냥 신경을 안 쓰면은 네. 잘 몰라요. 그리고 가속 페달 살짝 밟으면은 시동이 켜졌는데 시동 켜질 때도 느낌이 별로 안 나죠. 네. 심지어는 시속 30km 정도 되는 약간 시내 주행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시동을 꺼버리니까 연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만 해도 진짜 꽤나 연비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여실히 느꼈고, 한국에서도 뭐 이제 풀 하이브리드도 좋지만 가격을 조금 낮추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옵션에서 실망하고 주행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이에요. 그 보통 1.0 가솔린 터보 엔진이라고 하면은 최고 출력이 이제 약간 이제 그래도 한 1.5배는 리터당 1.5배는 되니까 뭐 250마력? 그 정도는 기대를 할 건데, 이 차가 200마력 초반이에요. 네. 한국 차로 치면은 이제 1.6 가솔린 터보, 그러니까 이제 코나에 들어간 그런 엔진이 보통 200마력까지 내니까 2000cc 가지고 이거밖에 안 만들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가 이제 최대 발진 속도 대로 100이 7초에 해당하고, 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출력이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차체가 또 워낙 작고 이러니까. 그래서 충분한 출력으로 차를 가속을 시켜놓고 차를 내던져 놓고 그때부터 시동을 꺼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굴러가는 게 이 주행이 되게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연비가 계속 너무 잘 나오니까.
이게 좀 사실 독일에선 출시한 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제조한 걸 보니까 22년 4월이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이제 1년 다 돼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뭔가 좀 옛날 느낌 그런 거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예. 얘가 아까 트렁크도 보면은 이 힌지가 네. 어? 다르잖아요. 네. 보통은 이 힌지가 대부분 차들은 여기 중간에만 맞아요. 이렇게 있는데 얘는 힌지가 여기 있어요. 어. A3가 이제 골프랑 플랫폼이 같다 보니까 네. 엔진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가로 배치가 돼 있어서 아, 이 차는 네. 이제 전륜 구동이 되는 거고요. 이 작은 차체에 2000cc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겹치면서 만족스럽고 충분히 좋다. 근데 한국도 이제 제발 좀 배기량 기준은 좀 벗어나서 다른 기준으로 좀 합리적인 기준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차가 아무래도 좀 전장이 네. 4m 50 정도 되는 되게 짧은 차예요. 네. 아반떼가 더 길어요. 4m 60이 넘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볼 때랑 네. 옆에서 이 앞뒤의 비율을 보면 또 조금 어색하거든요. 어. 차라리 이런 거 이렇게 작은 차체에는 세단으로 만들지 말고 네. 그 스포츠백으로 그래서 이 라인을 그냥 더 길게 그냥 이렇게 네. 한 선으로 그냥 끊었으면은 더 예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 같은 경우에 앞이나 뒤 같은 건 마음에 드는데 네. 이 C필러 라인이 뭐 이렇게 썩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한국에는 차라리 그 뭐 안 팔리겠지만 차라리 뭐 5도어 해치백이나 네. 뭐 외관 모듈이나 그런 게 더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트렁크가 저는 전동식이 당연히 들어질 거라 생각했고 열릴 때까지는 전동 같은 저도- 느낌인데 끝까지 열리네 그래도. 예, 아. 여기가 스페어 타이어가 자리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일반 스페어는 아니고 템퍼러리겠죠. 이게 굉장히 낮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뒤로 많이 빼서 앉았는데. 아. 와, 근데 저는 좀 많이 불편하긴 하네요. 아 그래요? 머리가. 그 헤드룸이 네. 이게 아우디에서도 A3 차량을 이제 광고할 때 네. 세단과 쿠페 조화스러운 그 멋스러운 이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말은 즉슨 헤드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1, 2인 환경만 2열은 뭐 아동이라든지 단거리, 네. 근거리만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보면 2열 에어벤트까지 넣어놨어요. 그니까. 네. 저도. 네. 2열에 컴포트도 있고 네. 도 형상이 이게 작은 차일수록 네. 2열 도 패널을 크게 못 만들기 때문에 아. 안 들어갈 것처럼 생겼는데 네. 끝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도어들은 이제 보면은 다 이제 이중 접합은 하나도 없고요. 아. 앞뒤로. 그래서 약간 소음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약하지 네. 않나. 이 차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이상적인 기본기, 이상한 옵션. 네. 준비했다. 아, 요거는 어. 운전하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어. 주행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거고 편의 장비에 그 기준을 두시는 분들한테는 네. 안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감히. 네. 안 좋은 차. 대신에 이 차 가지고 배기량 2.0 가솔린의 터보니까 이 차는 연비가 안 좋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차를 타고 장거리를 한번 가보세요. 어. 얼마나 좋은 연비가 나올 수 있는지 아마 어떤 기대를 하셔도 그것보다 더 좋은 연비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주행 보조가 없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약간 하트 시그널에 되게 성공한 출연자처럼 보이네 지금. 아 제가요? 아 오늘도 사실 오케이, 거기까지.